가성소다로는 그냥 가성유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품으로 파는 거는 진황이라고 파는 적도 있어요. 이거 파는 지가 20년대 황소독 대용으로 쓰는 거. 네? 한 2리터짜리. 근데 우리가 가성유황 만드는 거 갖다가 500리터에 5리터 정도를 넣어요. 여기다가 스미치온을 두 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2병. 왜 2병을 넣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pH 7이 중성이에요. 중성. 우리가 보통 제일 좋은 물이 뭐냐면 옥천 같은 지하수도 지하수 pH가 9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석회암 지대야. 단양 같은데. 근데 보통 우리가 빗물 내리는 옆에 하천물은 거의 다 pH가 7이야. 사람도 제일 좋은 물은 pH 7이야. 중성이야. 그래서 중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황 같은 거 이런 같은 경우 우리 황토유황을 우리 석회유황을 보통 뭐 하면은 pH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갖다 재면 pH가 11 정도 나온다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독하는 그 스미치온이나 이런 약들은 또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그 스미치온 같은 경우는 보통 pH 한 5 정도 돼요. 근데 얘는 1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효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병을 넣어야 1병 넘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많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황 제품하고 섞었을 때 대부분 그런 약이 뭐가 많으냐면 다이세남 45 거기 유기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카고니도 속해. 그래서 연용에 써도 상관없어. 복숭아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봉지 타기 전에 균 잡으려고 많이 쓰는 게 일반 살균제에 파는 건 안트라콜을 많이 써. 거기도 유기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유기유황 성분을 쓸 때는 뭐냐면 pH가 약간 높아. 그러니까 거기다 살충제를 섞을 때 어떻게 섞냐면 하나 갖고 모자라. 그러니까 1.5배 이렇게 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섞는가를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뿌리까지 다 들어가도록 하면 땅이 들떴던 것도 다 가라앉아요. 그렇죠? 겨울에 들떴던 것도 다 가라앉아. 약 주면서 공기도 안 들어가고 그럼 가물도 덜 타. 그렇죠? 그러면서 약은 충분히 다 맞아. 그럼 마늘 농사 싱싱해요. 별로 실패 안 해요. 예? 관수장치를 왜 해요? 제가 조루꼭지로 뿌려주라 그랬잖아요. 조루꼭지로. SS기 뒤에 지금 스테니를 이렇게 해서 한 2만 원짜리면 아주 훌륭한 조루꼭지에 이거 우리 소독꼭지 의대에 꽂는 거에다가 하는 게 팔아. 철물점에서 스테니로 만들어진 거 팔아요. 싼 거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아니면 수동으로 하려면 집에서 타가지고 조루꼭지 충분히 뿌리시면 되지 뭘. 응?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숭아뿐만 아니라 어떤 작물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작물을 하시더라도 그 작물에 필요한 게 뭔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pH 말씀드렸잖아. 이거를. 왜냐면 그 작물이 적응하는 적응도.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pH가 높은 게 좋으냐 얕은 게 좋으냐. 땅콩알 같은 거 알차게 말려서도 달그락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어차피 지금 파는 생석회라든지 소석회를 반드시 뿌리셔야 돼. 그래서 pH가 최소한도 땅콩 농사 지려면 10 내지 11이 돼야 돼. 그래야 땅콩이 제대로 여물어. 우리가 복숭아밭에 땅콩 옆에서 심었어. 맨 처음엔 잘 된 것 같이 보여. 캐서 말렸어. 3분의 1밖에 안 돼. 죽정이밖에 안 나와. 네? pH가 막 우리 과수원에 6.5밖에 안 된다. 거기서 땅콩 농사 잘 됐다.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농사 지시기 전에 이 작물에는 뭐가 필요한가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야 실패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블루베리 실패한 얘기 했잖아요. 블루베리가 pH 4.5. 블루베리가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딜까요? 내가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었지. 멕시코. 거의 사막지대. 멕시코 미국의 경계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잘 돼. 블루베리 노지에서 제일 잘 돼. 왜 pH가 4밖에 안 나와 거기는.
우리 산이로 말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와글와글한 왕모래 같은 거 있죠. 거 가서 재도 우리나라는 pH 4.5, 4 나와. 그런 데가 블루베리 되는 거야. 근데 고추 잘 되는 땅에다가 심어서 블루베리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땅콩부터 무지 잘 됐어. 거기다 블루베리 심으면 2년 다돼 다 죽어. 나무 자체가 생존을 못 해. 왜? 걔는 삶의 터전이 거기에 맞는 거니까. 복숭아 마찬가지에 제가 나무 시커먼지는 뭐라 그랬어요? pH가 7 이상 다 높은 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동이나 이런데, 김천 이런데도 주위에 포도하다 복숭아로 돌아선 사람들이 한 4, 5년은 나무가 잘 커. 잘 크는 것처럼 보여. 포도밭에서. 근데 막상 수확기 들어가면 나무가 힘을 못 써. 왜? pH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샤인머스켓 이런 같은 경우는 pH가 8.5 정도 나와야 돼. 그래야 제대로 생기고 그래. 네? 캠벨 같은 경우도 8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복숭아는 뭐라 했어요? 웬만하면 7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도밭에서 복숭아 나무 해서 수확 잘 보길 바라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됐던 데야. 근데 거기서 복숭아 심어서 잘 되길 바라면 대표님 되겠어 안 되겠어요? 꽝인 거야 농사. 그러니까 이런 기본은 바탕을 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소독약을 쓰시던 비료를 쓰시던 제가 뭐라 했어요? 정말 농사 잘 짓고 싶으면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토양 검정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아니 센터에서 공짜로 해줘. 근데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지. 네? 내 밭이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내 뱃속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건강검진 왜 받으셔? 선생님은 건강검진 왜 받으셔요? 혹 문제 있을까 받으시잖아. 근데 나한테 돈 벌어주는 복숭아밭은 왜 건강검진 안 해줘? 내가 그걸 바탕으로 내가 비료를 주던 내가 예를 들어 뭐 pH를 높여야 된다든지 고토석회를 줘야 된다든지 그렇죠? 마그네슘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지나치게 pH가 높아. 그럼 황을 줘서라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잖아. 제가 pH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수원의 pH가 높다. 제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1년에 1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수치. 응? 그렇죠. 우리 진흥청에서 펴낸 토양관리 책자 있어요. 여기 우리 센터에도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500에다 저거 만든 거 10리터 정도 타가지고 한 8군데 나무를 찔러주면 1년에 pH가 1 정도가 떨어져요. 제일 쉽게 돈 적게 들인 방법이야. 제일 비싼 방법이 있어. 한 포에 한 3만 원가. 유럽에서 들어온 거. 300평에 10포씩은 뿌려야 돼. 30만 원 들여야 돼. 그럼 1 떨어져. 어떤 거 선택하실려? 관주로 이렇게 푹푹 쑤시면 돼. 가을에 물 타가지고 제가 새꼬챙이 만들어서 해설했잖아요. 최고 좋은 방법이야. pH 빨리 높이는 방법도 생석해서 또 해주면 pH 올라가요. 거꾸로.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리는 방법. 그러니까 pH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 1년에 1 올릴 수 있는 방법, 1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2가지 책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공부를 안 하시는 거지. 그렇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비료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여기를 왜 이 책에 있는 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해놨을 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풍계장목반에 되어 있죠. 저희 마을이 풍성한 풍자 3개 개자예요. 그래서 장원에서 저희 원래 약간 곡창지대인데 저는 다행히도 저는 보릿고개 모르고 살았어. 왜? 평평해 이렇게. 저희는 저런 높은 산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앞에 논이 수두룩한 경제 면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저희 마을이 풍계리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지금 pH가 이건 일본 5점에서 6.0.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역 가도 저건 다 나와요. 그래서 대략 pH 7만 안 넘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저 정도가 좋다. 근데
6 이하로 떨어져도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한 6.5가 거의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대신 7 이상이 넘어가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통양검정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보통 돈 10만 원도 안 들으면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거하고 pH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 선생님이 물으면 알 거예요. 저는 이제 차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왜냐면 내가 관술에서도 물이 제대로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있냐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동그랗고 이렇게 핀처럼 삼각처럼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지금은 구비하셔야 돼. 그리고 진짜 돌보고 싶으면 지금은 나무에 달린 채로다 당도, 비파계 당도 측정하는 거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저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좀 비싸요. 300만 원씩이나. 제가 여기서 뭐를 하냐면 수자 수세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저번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차피 농사를, 복숭아 농사에 입문하셨다면 이런 기본은 아셔야 돼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전 세계 책에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돈 벌었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품종마다 잘하는 게 다 틀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식거리도 틀려져야 돼. 별로 나무가 잘 크지 않아, 천정도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넓게 심어서 뭐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10m, 10m씩 나무 심어라. 지금 어떤 강사는 그런 얘기를 해. 제가 가르친 제자도 그런 얘기를 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 10m, 10m를 나무 다 채울 수 있니? 10m, 10m 심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공간 80%를 채울 수 있으면 10m 심어도 돼. 그치? 그럼 10m, 10m면 여기서도 10m, 10m예요. 이거 채워요? 이 공간? 대한민국에 그 공간 채우면서 농사 지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그 전에 6m, 7m 심어서 공간을 채웠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 지금 못 채워요. 뭐 때문에 못 채울까요, 지금? 불과 제가 30년, 20년 전만 해도 그 공간 채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기술자라도 못 채워. 선생님 왜 못 채울까요? 제가 여기서 농사 지면 채워. 근데 저희 지역에서 못 채워. 왜 못 채울까요? 우리 동해 때문에 못 채워. 추위 때문에. 자, 저희는 기본이 이렇게 6m 심어요. 최다도 골방이 6m가 돼. 여기는 몇 m 심으세요?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 근데 뭐하러 좁게 심어요? 아니, 거꾸로 저희가 좁게 심어야 돼. 엄격히 따지면 나무가 그만큼 공간을 못 채우니까. 근데 이렇게 잘 크는 지역에, 남원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그냥 다 밀식 심어놨어. 그러니까 나무가 햇빛을 보려고 어떻게 돼? 다 하늘로만 올라가. 그렇죠? 근데 올라간다고 또 잘라.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장작 농사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내가 6m, 7m 심으실 정도면 지금 여기 나오는 수자 이런 것도 직립성. 그렇죠? 힘도 결과지 힘도 세야 돼. 그러면 내가 6m, 7m 심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천중도 백도 같은 경우 6m, 7m 심으면 공간이 너무 훤하게 남아. 그렇죠? 땅 낭비야. 그렇죠? 수자 같은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자람새가 이렇게 꽃장 직립성으로 자란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털복숭아, 유목에 털 있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약간 개장성이에요. 개장성, 한 고목이 한 10년 지나면 개장성을 띠는데, 보통 여기 계신 여기서 많이 경산 영시에서 많이 재배하는 넥타린 계통, 털 없는 복숭아, 일명 뺀지리 같은 경우는 이 자세가 거의 직립성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아닌 게 있어요. 신선도 직립성이야. 근데 신비는 약간 개장돼. 그리고 결과지 세력이 보통 세요. 그래서 천도 계통의 복숭아 농사를 지시면 결과지 이렇게 30도 쓴 걸 안 놔. 결과지를. 거의 10도나 밑으로 간 걸 선택해. 왜? 힘이 너무 세서. 예. 근데 우리 털복숭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털복숭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듯이 저렇게 직립성을 띠는 거는 우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앙도라는데 지금 그 제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천중도백도는 반개장성인데 지금 여기 있는 홍박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직립성이에요. 같은 시기에 나와. 근데 복숭아는 훨씬 더 천중도백도 맛있어요. 근데 홍박도라고 또 있어요. 이게 직립성이에요. 중생왕도라고 이제 이쪽에 그 특히나 저희 저 음성 지역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영동, 여기 영동 가깝죠? 영동 지역에 중생왕도 엄청나게 많아요. 8월 한 10일경이면 나올 거려. 그때 나오는 황도가 그 중생왕도라는데 영동 지역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있는 장원왕도, 만생왕도 같은 이렇게 직립성의 성격을 떼요. 자람 자세가 이렇게 꽃장 자를 직립성의 성격을 떼요. 그러면 직립성의 성격을 띈다는 얘기는 힘이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보다 약간 기본적인 거리를 뭐 6m, 5m, 6m, 6m 정도 심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이제 반개장성, 찌오마루, 그렇죠? 일명 그린왕도라고 부르잖아. 옥천에 그린농을 해서 그린왕도라고 붙였는데 저도 저렇게 했는데 원래는 찌오마루. 저런 같은 경우는 반개장성. 그리고 이제 그 우왕하고 비슷한 거, 여러분들 그 전국농이 엄청 비싸게 사신 거, 그렇죠? 여기 지금 다낭도 같은 경우 저것도 반개장성이에요. 천중도, 엘바백도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9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상당히 당도는 좋아요. 근데 천공병이 약하고 이 자라는 것도 약간 반개장성이에요. 요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마다 요렇게 가진 힘이 틀리다는 거야. 추세는 뭐냐면 결가지 힘이야, 힘. 대표적으로다가 장원왕도 같은 건 상당히 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7월 말이면 나올 텐데 용태골드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맛있는 복숭아, 황도 중에서. 근데 우리가 7월 말경이나 여기서는 7월 한 20일경에 수확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일찍 따는 거 치고는 힘이 엄청 세. 결가지 힘이. 예? 근데 거꾸로 찌오마루 같은 경우는 결가지 힘이 약해. 근데 용태골드는 엄청 세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아카스키라라고 뭐라고 불렀었죠? 저거를 또? 저거는 약간 힘이 중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일찍 따는 거 지금 이천 쪽에서 나온 대월면서 났다고 대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약간 조생 유명계통 같은 경우는 세력의 보통 정도. 근데 또 아주 약한 쪽에 속하는 거는 천중도, 애천중도 이런 것들은 결가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이나 약한 정도로면 결가지를 너무 이렇게 각도를 낮은 거를 넣으면 별로 수확을 못 하는 거죠. 덜 달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품종 어떻게 돼요? 전정할 때 결가지 각도를 살짝 드러나야지. 거꾸로 센 걸 들어놓으면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결가지 각도를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정이나 뭐 할 때도 틀려지는 거야. 전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착과도 틀려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가 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팔처럼 이렇게 길어. 근데 요 각도가 있었어. 내가 예를 들어 한 25도, 30도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장원왕도 5개를 단다고 생각해봐요. 구부러진 다음에 5개를 단다고 생각하면 천중도는 많이 달아야 3개밖에 못 다는 거예요. 응? 이게 결가지 중간 정도 돼봤자, 중상도 돼봤자 4개 간신히 달까 말까, 이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각도가 예를 들어서 한 20도일 때 내가 3개를 달았다. 자원왕도를 많이 20도일 때 3개를 달았다. 그러면 내가 천중도를 이만한 결과에 3개를 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관리를. 각도를 올려야지. 그렇죠? 한 30도로 올려놓으면 똑같이 3개 달아 먹어도 과일은 똑같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품종이 틀려도. 그래서 품종마다 지금 마찬가지야. 내가 설사 잘못했어. 그러면 천중도 같은 건 힘이 없어요. 천중도 같은 경우. 근데 결과지만 길다고 내가 수평으로 가 있어. 여기다 3개 달면 돼, 안 돼? 3개 달면 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대표님 안 나오겠지? 2개 달아야지. 어차피 지금은 다 저질러 놓은 상황이야. 내년에 다시 전정할 때 하시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지 크기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도의 힘에 따라서 착과량을 틀리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자우랑도도 이렇게 돼 있어. 한 30도 돼서 5개 달았어. 이렇게 한 10도 정도 놨어. 그럼 4개 달아. 얘가 마이너스 5도 됐어. 그럼 2개 달아. 근데 뒤로 완전히
뒤에 있어. 달아봤자 1개. 그렇죠? 결과지 크기는 똑같은데 달리는 건, 힘쓰는 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수세예요, 수세. 이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제가 좀 모르시면. 이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놔봤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 이 사진 찍어서 보셔도 돼요. 아니, 이건 대신 저희 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린왕도 같은 경우는 약간 반개정되는데, 수세 같은 경우도 약간 약하다. 그러니까 결과지 각도를 약간 이렇게 들어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수학을 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항 같은 경우는 직립선의 중간 정도, 이것도 약간 사면. 특히나 천정도 같은 경우는 약해요. 각도를 더. 근데 장원항도 같은 거 비교되잖아요. 강해! 그럼 도장지 같은 거 덜 나오고, 착화시켜먹고 도장지 덜 나오게 하려면 원래 힘이 강하니까, 각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내가 10도 밑으로만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반발 없이 수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도록 틀린 거예요. 얘는 100도 계통. 네. 친구가 퇴직을 했는데 제발 이것 좀 가르쳐 달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100도 중에서 최고 뜨는 걸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도래라는 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색유메라고 약간 대월, 그 다음에 애천중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순서대로 이렇게 수학하는 시기예요. 요 앞에 거는 황도를 쭉 수학하는 시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위에 요 찌오마로부터 밑에 마지막 수학이 10월 중순에 끝나요. 그것까지 재배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최고 많이 1년에 수학하는 시기만 125일을 수학한 적이 있어요. 125일. 이 정도로.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결과지? 각도 센 거 도장지 나오는 방향을 한번 보신 분. 뭐 얘기 좀 뭐야, 아무도 안 봤는데. 지금 결과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도장성을 띠는 결과지가 각도가 이렇게 높으면 여기 첫 번째 게 도장성 띠지 않아요? 안 보셨어? 또 집에 가서 확인도 안 했어? 저만 4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 지난번에? 지금 농사 짓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전 세계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경험이야. 그리고 여기 내가 어떤 품종을 심었다 해서 그 품종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변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내가 지난해 수확하기 전에 도장지 우리 과수원에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랬으면은 작년에 많이 나왔다. 특히나 올해도 많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 네? 내가 전정을 잘못했는지, 결과지 선정을 잘못했는지, 나무가 못 뻗으면 내가 절대로 깊이를 더 해서 심차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든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여러분이 돈이 되시는 거지. 그 파악 못하시면 절대 돈 못 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숙제를 하나 해야 돼, 숙제. 근데 대학에서도 숙제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라고 내죠. 둘이 여담을게요. 제가 영상학과 때 둘이 하래. 저는 이제 과수원 사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재배하고 있으며 본인의 과수원의 특징을 부각시켜 설명하고 판매 방법을 뭘 할 건지 하래. 그리고 저한테 짝꿍을 지어준 게 21살짜리야. 그럼 21살짜리가 보는 입장에서, 저는 나이 진감 먹은 놈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갔어. 근데 애들이 보는 시각은 틀리다는 거야. 판매 방법이, 그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하라더라고. 내일까지 제가 숙제를 해야 돼. 그것도 고민이야. 근데 저는 판매 전략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냥 제가 사은품 주는 건 일부 판매 전략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나무를 길러도 내 자식 키우듯이 길러요. 선생님 맞아, 안 맞아? 저도 슬하에 3남매가 있어. 아직 결혼하면 안 했어. 알딸딸이 있어. 아들, 딸. 32살, 29살짜리가 있어. 말 많은 딸이 둘이나 있어. 근데 큰딸은 이제 연말에 시집 간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마늘 농사를 짓든, 복숭아 농사를 짓든, 어떤 농사를 짓든, 내 자식 키우듯이 하면 실패할 게 없어요. 선생님 있어, 없어요?
내 자식 키우듯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랄나게 자녀를 뒷바라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그쵸?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그 정성으로 작물을 키우시면 망할 게 한 개도 없어. 응? 딸들도 이렇게 다 틀려. 나이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같은 부모한테 배우는데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나무 다 틀려. 한 밭에 심었는데 그럼 내가 비료 똑같이 주면 안 돼. 얘는 조건이 좋아 잘 자라. 잘 자라는 걸 더 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못된 놈은 약간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실질적으로다가 가을에 그냥 밭에 그냥만 가시지 말고 저는 밭에 매일 간다고 그분이 농사 잘 짓는 건 못 봤어.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하루에 자기 땅을 2번씩 돌아. 근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땅 어떤 놈이 가져가나 그거 지켜보러 다녀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얘 작물이 잘 자랐나 못 자랐나 매일 보면 못 봐. 제가 총각 시절에 제가 건축업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를 매일 보면 못 느끼는데 제가 보통 한 4일, 5일 만에 집에 들어와. 애들 클 때 전혀 틀리죠. 어떤 때는 한 5일 만에 왔는데 낯설어. 모습이 이렇게 확 변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보면 모르시죠? 몰라요.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손주 한참 자라. 한 일주일 내내 봤어. 새삼 들었대잖아. 왜? 새삼 들으니까 더 귀여운 거야. 근데 키우는 사람 매일 봐. 매일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가온가찰도 매일 과수원에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과수원을 보시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100m 전방에서 멀리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힘이 너무 지나친가 약한가 보이는 거야. 약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키워도 똑같은 거야. 보약 주셔야 돼.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야, 나는 비료 안 죽고 친환경 농사죠. 나는 그런 사람 절대 배우지 말라래. 그래, 당신은 고기 먹어 안 먹어내? 그래. 먹는데 너는 먹으면서 왜 나무는 안 줘? 나무 힘 떨어지는데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지. 아니 퇴비 안 주고 거름 안 주려면 아니 예를 들어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다가 코치 안 해주려면 자식을 뭐 하려나? 내가 복수농사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지금 농약 같은 거 PLS만 지키면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 농약 기준이 엄청 센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세 사실. 네? 근데 필요할 때 병 안 먹게 하고 필요하면 퇴비 줘야 돼요. 제가 퇴비 주는 거 말씀드렸잖아. 양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퇴비를 주는 거예요. 내가 비분 때문에 준다면 비료 한 컵이 더 빨라요. 근데 비료만 주면 선생님 땅이 어떻게 돼? 우리 대표님 어떻게 돼? 비료만 주면. 필요한 양분을 비료로만 보충했어요. 땅에다가. 그럼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딱딱해지잖아. 땅은 산성화돼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내 과수원에 가서 저 강사가 이러면 도장지 나온다는데 한번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가지는 지금 달렸는데 어떤 가지는 이만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도장지가 안 나왔고 어떤 건 도장지 나왔다. 그 나오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비교해놨던 건 수자, 수세. 이쪽에는 장원항도 같은 경우는 수세도 직립성, 수자가 직립성, 수세도 강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그 밑을 1년치로 절단했는데 이 장원항도 같은 게 이렇게 잘 크고 천중도배 같은 건 같은 위치를 했는데 저렇게 안 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제 자료 보고 공부해주면 전정이론에 절단 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절단의 깊이라도 틀려지는 거야. 그러면 천도백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절단의 깊이를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겨울 전장하실 때 절단의 깊이를 더 들어오면 그만큼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책에 있어요. 공부하신 분 손 들어보셔.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줬는데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모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피시고 쓰시는 거 보니까. 예, 그 절단의 개념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 자료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현찮은 복숭아 책자 하나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스터 대학 학생들이 거의 배우는 자리예요. 예, 요게 복숭아 품종 쪽의 끝이에요. 오늘 지금 잠깐 배운 것 같고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질문 있으신 분.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비료 파트 있으니까 질소가 뭐 하는 거다, 인산이 뭐 하는 거다, 가리 성분이 뭐 하는 거다, 부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먼저 기비, 추비 어떤 게 효과적인가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이 내용이나 아무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